다치고 수술하고 아프면 무조건 쉬는 게 정답일까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능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운동을 통한 재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운동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운동해도 괜찮아의 물리치료학 박사 이대희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걷기와 운동 관리를 주제로 다양한 재활 홈트레이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활치료를 도와주실 보조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업치료사 장다혜입니다. 오늘 걷기 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걷기 운동을 하실 때 아무래도 이렇게 올바르게 지식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운동을 하시더라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올바른 걷기와 운동 관리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재활 홈트레이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뭐 어떤 치료를 받으시고 퇴원을 하시거나 또 가까운 지인들한테 운동을 권유받으실 때 대부분 걷기 운동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 걷기 운동은 제대로 잘 실천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하루에 만보 걷기를 꼭 실천하라고 예전에는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최근에는 꼭 만보 이상이 아니더라도 뭐 한 3,000보, 5,000보 이렇게 작게라도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또 몸에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올바르게 잘 걷기를 하면 현재 갖고 있는 근골격계 통증이라든가 또 암 발생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걷기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자세로 걷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갈매길을 걷는다거나 뭐 운동장에서 걷기 운동을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장소에서 운동을 하실 텐데 실제로 오늘 이 잘못된 자세로 걷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떻게 걷는 것이 잘 걷는 건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리에 있는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이 걸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고 각 관절별로 잘 걷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걷기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하고 또 걸으실 때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걷기 들어가기 전에 그 인간과 네발 동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인간은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이고요. 네발 동물은 네 발로 걷게 됩니다. 보행을 하게 되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인간은 두 발로 걸어서 척추를 S자 형태로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네 발 달린 동물은 네 발로 길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S자 형태의 척추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간과 원숭이의 또 발가락의 차이점은 인간은 걸을 때 이 발가락이 추진력,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원숭이의 발가락은 이 걷는 것보다는 잡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간이 두 발로 똑바로 걷는다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올바른 걷기를 위해서 각 관절별 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걷기에 대한 정의를 잠깐 내려보면요.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어떤 공간 내에서 위치를 옮기는 운동입니다. 이동하는 운동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걷기를 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입갓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처음 발 뒤꿈치를 닿는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발 뒤꿈치를 닿기를 한 다음에 발바닥 닿기로 넘어갑니다. 발바닥 닿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겠죠. 들어 올리고 마지막으로 발끝으로 밀고 나가는 이 동작으로 보행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보행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행 패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초 오른발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발 뒤꿈치 닿기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발바닥 닿기를 전체적으로 발바닥 닿기로 들어갑니다. 추후에 더 진전이 되면 앞으로 나가면서 발 뒤꿈치를 들게 됩니다. 발 뒤꿈치를 들게 되고 마지막으로 발끝으로 차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행 패턴은 발 뒤꿈치 닿기, 발바닥 닿기, 발 뒤꿈치 들어 올리기, 발끝 밀기 이렇게 해서 4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행에 대한 패턴은 말씀드렸고 이제 보행에 대한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용어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폭입니다. 보폭은 역시 오른발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한쪽 발이 앞으로 나갑니다. 나갔을 때 이 오른쪽 발 뒤꿈치와 왼쪽 발 뒤꿈치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보폭이라고 합니다. 보폭이라고 하고 이 보폭은 평균적으로 38, 한 40cm 정도로 보폭을 유지하시는 것이 걷기 하실 때 굉장히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발의 넓이는 오른쪽에 있는 안쪽 면과 왼쪽에 있는 안쪽 면의 넓이를 우리는 양발의 넓이라고 합니다. 이 넓이는 평균적으로 10cm 정도를 정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의 각도는 일자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7도 정도 각도를 벌려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세 보행에 대한 용어들을 잘 기억하시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성인이 평균을 걸을 때 보행수는 1분에 한 90보에서 한 120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폭이 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키가 160cm라고 하면은 그 자기 키에서 100을 빼시면 됩니다. 100을 빼면 그 사람의 보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행의 패턴과 보행의 용어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워킹을 할 때, 걸을 때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을 할 때, 걷기를 할 때 기본 원칙은 먼저 양발을 11자로 만들고 걷는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운동화를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허리는 척추는 쭉 펴서 대수님 대로 혀를 편다는 생각으로 걸음을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깨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거나 기울이지 않도록 하시고 수평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행의 그 패턴에서 발 뒤꿈치 닿고 발바닥 닿고 뒤꿈치 들고 발끝 밀고 나가는 이 순서로 땅을 힘차게 차면서 앞으로 전진한다는 생각으로 나가주시면 좋겠고, 이 시선은 땅을 보시는 게 아니고 약간 15도 정도 전방을 보면서 앞쪽을 보면서 팔은 자연스럽게 걸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서 우리는 걷기에 대한 정의와 또 보행에 대한 패턴, 그리고 또 걸으실 때 사용되는 용어를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각 다리에 있는 관절별로 어떻게
운동을 어떤 작용을 하고 걸을 때 또 이 관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리 관절 중에 엉덩 관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 관절은 이 골반 쪽에 밑에서 있는 골반에 있는 관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엉덩 관절은 걸을 때 이 굽힘, 이렇게 지금 다리를 이렇게 올릴 때 굽힘 작용을 하는 근육과 또 걸을 때 뒤로 가게 하는 작용하는 두 가지 작용을 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보행 패턴에서 보시면은 오른쪽 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발끝 밀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옆 오른쪽에 있는 엉덩 관절이 앞쪽으로 나가게 되는 굽힘을 하게 됩니다. 발끝 밀기니까 약간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하시고, 네.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 발이 이 밀고 나가면 이쪽 반대쪽 발이 앞쪽으로 나가겠죠. 나가면서 이걸 들어야 됩니다. 이건 들고 이렇게 들 때 역시 마찬가지로 앞쪽에 있는 엉덩 관절이 굽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스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걸을 때 엉덩 관절 굽힌 거는 발끝 밀기와 이 바닥에서 뜰 때 이때의 두 가지 종류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작용되는 근육은 장골근과 대요근이라는 근육이 작용을 합니다. 그럼 운동을 두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신장 운동과 이 두 가지 장골근과 대요근이 긴장을 했을 때 신장 운동을 먼저 하시고 충분히 느린 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장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 관절 굽힘근에 대한 신장 운동으로 첫 번째 운동이 엉덩 관절 굽힘 신장 운동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엉덩이 앞쪽에 있는 장골근과 대요근을 늘리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상태에서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조금 더 이동하죠. 허리는 펴시고,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앞쪽에 있는 엉덩 관절 굽힘근이 신장하게 됩니다. 이 신장은 10초 유지가 한 번이고 총 5세트를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는 대퇴사두근 신장 운동입니다. 두 번째 신장 운동은 이 다리 대퇴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을 신장하는 운동입니다. 자세는 먼저 무릎을 굽혀서 오른쪽 손으로 발목을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당겨주면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신장하게 됩니다. 역시 10초 유지가 한 번이고 5세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 관절 굽힘근 세 번째 운동으로 뒤꿈치 미끄러짐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엉덩 관절 굽힘근을 굽힙니다. 굽힌 상태에서 이 뒤꿈치를 이용해서 앞쪽으로 쭉 미끄러지면서 느리는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초 유지가 아니고 10회 반복이 한 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5세트를 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 7세트 정도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엉덩 관절 굽힘근 근력 강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운동 방법이 있는데요. 하지 직거상 운동과 엉덩 관절 굽힘 저항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지 직거상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고자 하는 발을 오른발로 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왼발에 무릎을 굽힙니다. 굽히시고 앞쪽에 있는 엉덩 관절 굽힘근을 강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반대쪽에 오른쪽의 발은 쭉 무릎을 펴고 들어줍니다. 이 무릎 높이만큼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회 반복이 한 번이니까 한 번이고 총 5회 세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번째는 엉덩관절 굽힘 저항 운동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이런 밴드가 있으면 밴드를 이용하셔서 먼저 발목에 이렇게 걸어주시고 고리 쪽에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앞쪽 발을 엉덩관절을 이렇게 엉덩관절을 굽힘하는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0회 반복이 한 번이고 총 5세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예, 엉덩관절 두 번째 운동은 엉덩관절 뒤로 이렇게 펌할 때 사용되는 근육에 대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엉덩관절을 펌할 때 보행의 패턴으로 본다면 먼저 이 엉덩관절이 펌할 때 작용되는 근육은 걸을 때 어떻게 작용되냐면 보행 패턴에서 뒤꿈치 닫기를 할 때 이 엉덩관절 뒤쪽에 있는 엉덩 근육이 편 근육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꿈치 닫기 이때와 그 다음에 앞쪽으로 살짝 발 전체 닿기 전까지 작용이 되는 근육이 엉덩관절 편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때 근육은 우리가 잘 아는 엉덩이 쪽에 아주 큰 근육이 있습니다. 큰 엉덩이 근육이라 해서 이 근육이 작용을 하는 근육이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장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엉덩관절 뒤쪽에 있는 펌을 신장하는 운동인 햄스트링 운동, 대퇴 이두근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고자 하는 발을 굽힙니다. 굽힌 상태에서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팔을 이용해서 사이에 무릎을 끼워줍니다. 이 상태로 90도를 유지해 주시고 90도보다 약간 뒤로 유지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펴줍니다. 이렇게 펴주면 이 뒤쪽에 있는 대퇴 이두근 햄스트링 머슬이 신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초 유지가 한 번이고 총 5세트를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하실 때 허리 밑에다가 이 허리 이렇게 뒤쪽에 홈이 약간 안으로 들어가죠. 그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방금 했던 상태에서 무릎을 펴 주시면 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허리 쪽에 C자 커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엉덩관절 펴 근력 강화 운동으로 스쿼트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이렇게 벽을 이용하셔서 벽을 이용해서 짐볼을 이렇게 등 뒤에 놓습니다. 벽이라 생각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짐볼을 등으로 밀면서 스쿼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교차하고 한 5회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등을 밀어요. 네. 짐볼을 밀어요. 둘, 밀어. 네, 셋, 넷, 다섯. 다음은 엉덩관절 펴 근력 강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엉덩관절 그 펌을 할 때 근력 강화 운동에 대해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발로 기는 자세를 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시고 무릎은 팔꿈치를 굽힙니다. 굽힌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한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다리를. 자, 이 상태에서 유지하고요.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엉덩관절, 평근육에 대한 근력 강화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먼저 내려보시고, 자, 내렸다가 이제 한번 다시 연속 동작 해보겠습니다. 무릎 펴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두 동작으로 연속 동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0회 반복이 한 번이고 5세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될까요? 둘, 셋, 넷, 다섯. 오늘은 올바른 걷기와 운동 관리를 함께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오늘 올바른 걷기 운동 방법을 배웠는데요. 평상시에 걷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자세로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운동을 바르게 실천한다면 건강에 좋은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운동해도 괜찮아. 다음 시간에도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복원하는 효과적인 재활 홈 트레이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